그날 밤 지은호가 동업하자라고 말한 순간 이지혁은 환하게 웃지 못했는데요. 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숨이 뭔가 더 큰 비밀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둘 사이에 합의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마음속 질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저 표정일까? 왜 나는 기쁜데도 불안할까? 이지혁은 그렇게 혼자 묻고 혼자 답을 미루고 있었더라고요. 동업의 첫 회의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깔끔하게 정리한 A사 용지를 꺼내며 조건 몇 가지만 분명히 하자라고 했습니다. 일정 공유, 비용 분배, 클라이언트 응대 방식, 의사결정 절차까지 항목이 술술 이어졌어요. 그 중에 작은 문장 하나가 유독 눈에 박혔는데요. 개인적 감정은 업무 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말하면서 일부러 가볍게 웃었는데 오히려 그 가벼움이 진담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나도 동의라고 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 조항인지 순간 가늠해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흔들릴까봐, 아니면 지은호가 흔들릴까봐. 박성재는 이 합의를 로비에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지은호가 우리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라고 밝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 우리라는 두 글자가 성재 가슴팍에 가볍지 않게 꽂혔는데요. 성재는 한 박자 늦게 잘 됐다라고 했고 그 미소에 아주 얇은 균열이 났습니다. 그 균열을 지은호도 감지했지만 들쳐 묻지 않았어요. 들추는 순간 이 안전한 거리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재는 혼자 강변을 천천히 돌며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결과보다 과정을 무서워했지? 결과가 둘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멈추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작 그 사이의 과정이 더 아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가족 쪽 공기도 동시에 요동쳤는데요. 김다정은 부엌에서 컵을 헹구다 말고 손을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건 집안이 조금만 흔들려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어요. 이상철은 더 무뚝뚝해졌고요. 이유를 묻자 지혁이는 책임이 많다라고만 했는데 그 목소리 뒤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조심스레 당신, 지혁이랑 진짜 싸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 라고 했고 이상철은 잠깐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아주 낮게 고백했어요. 나 아들한테 요구하면 뒤늦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서 겁난다. 다정은 그 말에 더 이상 따지지 못했고 그날 밤 평소보다 오래 뜨거운 물로 접시를 닦으며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안도하거든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옛 얘기처럼 손주 얘기를 나눴는데요. 조옥래는 지혁이는 눈이 선해. 선한 애들이 제일 늦게 운다라고 했고 김장수는 은호는 강단이 있어. 강단 있는 사람이 먼저 울기도 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엇갈리는 말 같았지만 사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울든 그 눈물이 오기 전까지 서로한테 견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이수빈은 거울 앞에서 입술을 꼭 다물었다 풀었다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 조건 맞는 사람만 좋아한다니까라고 툭 내뱉다가도 금세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박성재에게 재고백했다가 성재의 결혼한 경험이란 말에 스스로 철수하듯 돌아섰던 그날 이후 수빈은 자신을 지키려고 더 빠르게 농담을 던지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농담이 끝나면 언제나 조용하고 진짜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 진짜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었나? 그래서 수빈은 결심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번엔 계산 말고 마음을 써볼래. 이 말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아직 누구도 몰랐고요. 단지 박성재에게 돌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화는 다시 박영나의 보디가드로 복귀했는데요. 영나가 엄마 고성에 몰래 웹툰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화는 겉으로는 담백하고 속으로는 깊게 그녀 일상을 살폈습니다. 영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는 내가 그리는 걸 싫어해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그 단호함 뒤로 두려움이 엿보였거든요. 지화는 짧게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라고 했고 그 말 한 줄이 영나에게는 숨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나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콘티를 펴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나를 숨기지 않고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처음 쓰는 문장이었고 손끝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역시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고 있었는데요. 비밀을 지닌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금지 대신 시간을 훼손하는 방식의 압박을 골랐습니다. 이번 달 후원 기업 미팅에 꼭 동행하자. 가문 행사 사진 선별회 같은 요청들이었죠. 영나의 하루에서 그림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감정은 변수지만 그 변수는 늦게 폭발한다. 고성이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동업 초기 첫 클라이언트는 자재 전시회에서 만난 바로 그 업체의 파생 프로젝트였는데요. 보고서 표지에 이지혁 지은호 두 이름이 나란히 찍힌 걸 보는 순간 둘 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이제 내 옆에 내가 있다라는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 예상 못한 일이 생깁니다. 협력 라인에 박성재 측 회사의 파트너가 엮여 있었고 진행 중이던 다른 계약의 스케줄이 미묘하게 겹친 거예요. 성재가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 중이라 일정만 맞으면 같이 진행 가능해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가 이번에도 각자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역에게는 성재와 성재의 회사, 지은호에게는 현장의 모임 모두, 성재 자신에게는 결국 내 책임 아래 있는 라인이었죠. 말은 한 줄인데 마음은 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역이 혼잣말처럼 우리 참 겹친다라고 했고 지은호는 걸음을 멈추며 겹쳐도 다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은 예쁘고 정직했지만 동시에 조금 외로웠습니다. 각자가 각자 방향으로 걷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그러고 보니 둘은 같은 길을 고르고 있으면서도 아직 마음을 같은 속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부터 제대로 하자. 두 사람이 무건으로 합의한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 와중에 지강호가 서서히 변했습니다. 헌팅 포차에서 정순이가 눈물 훔치던 그날 이후 강호는 메모장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매출, 내 알바비, 남은 빚. 숫자는 냉정했는데 의외로 그 냉정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줄어드는 선이 보이는 게 사람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호야,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 보조 필요하다. 돈은 제대로 줄게. 혼자 안 해도 돼. 그 혼자 안 해도 되라는 말이 강호에게 오래 남았어요. 누나 말고도 누나의 세상 바깥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생겼다는 사실이요. 첫 번째 큰 고비는 공정표에서 터졌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예산을 축소하면서 일정 단축을 요구했거든요. 지은호는 이렇게 가면 마감 못 맞춘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이지혁은 그래도 품질은 지키자라고 맞받았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스트레스가 말끝을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중재하듯 내 쪽에서 예산 보완할 방법 찾아볼게라고 던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고의 카드였지만 이 말은 다른 갈등을 깨웠어요. 지역은 고마움과 견제 사이에서 입술이 굳었고 왜 늘 성재가 해결사처럼 등장하지라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아주 정중하게 고마워요. 성재 씨라고 말했는데요. 깔끔한 호칭이었지만 그 깔끔함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멀어서 안전했는데 그래서 더 아렸어요. 집에서는 두 번째 고비가 다가왔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직구를 던진 거예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까칠해? 이상철은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회사밖에 몰랐다.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이제 늙고 나니 뭘 바꿀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자꾸 잔소리라도 해서 뭔가 붙잡고 싶다. 다정은 그 말을 듣고 곧장 그러면 더 잘하면 되지. 잔소리 말고라고 쏘아붙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럼 가서 말해.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리라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등을 밀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밤 한참을 망설이다 새벽에 단문을 보냈어요. 아버지다. 오늘 밥 먹자. 서툴지만 첫 단추였고 지역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다른 쪽에서 단추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기업 행사 초청장을 손수 돌리며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돈된 사생활은 더 중요하지요라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교양 있는 채찍 같은 문장이었죠. 표면은 예쁜데 속뜻은 또렷했어요. 너와 내 집안 사정, 내가 다 본다.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돌아가는 길에 큰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 집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순간 정순이에게서 강호 오늘 늦게까지 일한대. 누나가 미안해서 그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함은 묘하게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 오늘 밤만큼은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을 묶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박영라에게서 왔습니다. 공모전 1차 합격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영란은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엄마가 알면? 그때 이지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숨기지 말자. 숨기면 더 커진다. 영란은 반사적으로 내가 뭘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쏘아붙였다가 곧 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지환은 책임은 못 져. 근데 옆에는 있을 수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기적처럼 자리를 잡았고 다음 날 아침 영란은 고성희에게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 그림 그린다. 집안 공기가 바뀌었고 고성희는 길게 딸을 바라보며 내가 택한 길 끝에 서 있을 때 누굴 원망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차갑지만 흔들린 목소리였고 그 흔들림을 아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순환과 지연을 번갈아 겪었는데요. 요구가 바뀌고 예산은 조금 복구됐지만 마감은 더 촉박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럴수록 집요해졌고 지은호는 그럴수록 단호해졌어요. 충돌 같지만 교차였고 교차 같지만 결국은 합의였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깔끔해요. 그럼 나는 이 마감선 책임질게요. 이런 대화가 쌓이며 둘 사이에 일의 리듬이 생겨났는데요. 리듬이 생기면 마음도 조금 열린다는 걸 둘 다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네 번째 고비가 번개처럼 왔습니다. 박성재의 과거 결혼 상대가 클라이언트 지인의 지인으로 소문에 올랐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여부보다 순서가 문제였죠. 확인보다 먼저 퍼졌거든요. 성재팀 예산 보완, 사적 커넥션 아니냐는 억측까지 붙었고요. 성재는 단호히 부인했지만 소문 앞에서 부인은 증거가 아니라 배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먼저 움직였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내부 자금 스폰서 협력 범위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투명성으로 뒤집는 카드였고 팀은 곧장 설명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성재는 고마움과 함께 묘한 공허를 느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허전함과 저 사람은 나 없이도 굳건하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모순된 감정이 함께 살면 사람은 조용히 아픕니다. 그날 밤 성재는 혼자 술잔을 비우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은호야, 나는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날 지키네. 다섯 번째 고비는 놀랍게도 평화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상철이 지역과 밥을 먹자고 했고 반찬 절반이 비워질 때까지 둘은 말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이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서 내가 힘들었다. 지역이 웃다가 아주 천천히 답했어요. 아버지, 그거 고집이라기보다 책임감이었어요. 말의 이름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래도 그 책임, 이제는 나눠져라라고 덧붙였고 지역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은 김다정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평화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이수빈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강호의 현장 보조를 진짜로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 이번에는 계산 안 한다. 그냥 해볼래. 수빈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웃음을 지키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나 사람 상대는 자신 있더라라고 웃는데 그 웃음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팀 가슴에 남았어요. 스스로가 먼저 위로받고 있다는 걸 수빈 본인도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때 반전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고성희가 스폰서 중 한 곳과 별도로 만나 메인 룩을 바꾸자는 제안을 은밀히 흘린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은호의 색을 빼야 했거든요. 트렌드를 반걸음만 앞서가자라는 예쁜 말 뒤에 내 자리 조금만 옮겨볼래? 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안서는 엉뚱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박영나가 우연히 회의 자료를 보다가 엄마가 자주 쓰는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정돈된 사생활, 정돈된 결과. 영나는 한숨 길게 내쉬고 밤에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길은 내가 고를게. 그리고 다른 사람 길도 빼앗지 마. 고성희는 미간을 아주 잠깐 좁혔다가 곧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장했다면 나도 방법을 바꾸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방식만 예뻐졌습니다. 중간 검수날 모두의 긴장이 다른 모양으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지혁은 더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다스렸고 지은호는 동의비동의를 아주 분명히 구분하며 흐름을 잡았어요. 박성재는 뒤에서 필요할 때만 단문으로 개입했죠. 가능. 불가. 대안 있음. 이지화는 출입 동선을 잡았고 박영란은 공모전 2차 제출을 마치고도 현장에 와 흐름을 멀찍이 후쳤습니다. 김다정과 이상철은 멀찍이 응원했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눈빛으로 저 정도면 됐다를 주고받았어요. 이수빈은 웃음으로 긴장을 풀어줬고 지강호는 자재와 숫자를 동시에 들고 뛰면서 나는 지금 어딜 가나라는 질문을 일단 앞으로로 덮었습니다. 검수는 호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평이 다음 파도를 불렀다는 점이에요. 칭찬이 과욕을 불렀고 일정 단축 요구가 조금 더 과감해졌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결과는 2단계 올려달라 무리한 주문이었죠. 누군가 한 명이 손해를 볼 게 뻔했는데 지은호가 먼저 길을 제안했습니다. 단축 가능해요. 대신 결정 구조를 줄여주세요. 저와 이지혁 둘이 책임질게요. 중간 결제, 과감히 빼주세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화살을 겨누는 방식의 책임이었고 동시에 이지혁을 겨눈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신 품질 타협은 없어. 둘의 문장이 맞물렸고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늘 이렇게 조용하게 체결되더라고요. 밤이 깊어 도면과 샘플을 재정리하다. 둘은 처음으로 가장 필요한 질문을 건드렸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조용히 물었어요. 너 왜 그 문장 넣었어? 개인 감정 그 조항. 지은호가 피식 웃더니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일 망쳐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지혁이 아주 낮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고백과 다짐 사이 그 어딘가에 얹힌 문장. 둘 다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를 우선해 두기로 마음을 모았거든요. 어른스러운 결심은 늘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죠. 다음 날 박성재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경쟁자 대신 동료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자리로 돌아가 아주 실용적인 메일을 썼어요. 보증 이슈 해결. 일정 단축 리스크 분류표 첨부. 비용 증감 업데이트. 마지막 줄을 한참 써두었다 지웠습니다. 은호, 내가 선택한 길을 방해하지 않을게. 그 문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못했어요. 대신 마음속에 눌러 담았죠. 조용한 성숙이란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잠깐의 고요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움텄습니다. 이수빈은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창구가 되었고 사람들을 묶는 힘이 자기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지강호는 증거 남기지 말아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떨치진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 숨어 떨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지혁의 말을 떠올렸어요. 혼자 안 해도 돼. 김다정은 가족 단톡방에 소소한 저녁 메뉴 사진을 올리며 평범함으로 모두를 붙잡았고 이상철은 서툰 손글씨로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지혁아, 오늘도 수고했다. 지혁은 그 메모를 지갑 안쪽에 접어넣고 괜히 몇 번이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저편에서 새 파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이 지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공식 스폰서십 확대,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은 항상 예쁘게 포장됩니다. 그 포장 속에 뭘 넣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예전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 지은호는 더 단단해졌고 이지혁은 더 솔직해졌고
박성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빚이라는 이름을 달고요. 어느 늦은 오후 현장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그림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강호에게 돈 얘기를 꺼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증거 남기지 말하던 전화 속 목소리의 실제 얼굴이었죠. 그들은 주문받는 척 큰 소리로 떠들던 민우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번엔 노골적으로 여기 현장에 우리 물건 몇 상자만 지나가게 해라고 요구했습니다. 편하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그러나 실은 현장을 그들의 길로 바꾸려는 협박이었죠. 지강호는 숨이 턱 막혔는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일이야. 내 사람들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바깥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지혁이었고 조금 뒤에 지은호가 합류했어요. 우리 현장에는 우리 룰이 있어요. 지은호의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사람들은 물러났고 돌아서는 발소리에 이상하게도 여름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싸움의 냄새가 아니고 끝나지 않은 계절의 냄새였어요. 그날 밤 지강호는 길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흔들리게.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나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요. 정순이는 우리 아들 잘했다라고 다독였습니다. 지강호가 묻지도 않은 답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려. 다음 주 스폰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안은 단정했고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공식 스폰서십 규모를 30% 확대하되 리브랜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메인 톤을 일부 조정한다. 일부라는 단어가 예쁜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색을 조금씩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지은호의 색이 그러니까요.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톤 조정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고성이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어요. 공식 파트너 협의체가요. 물론 실무는 여러분이. 겉보기엔 상생이지만 실은 견제의 공식화였죠. 그 말을 듣던 박성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지만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부터가 통제지? 그는 선을 마음속에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영나의 메일함으로 생각보다 빠른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2차 합격자 명단 비공개 안내. 영나는 숨을 삼켰어요. 기쁨과 공포가 같은 속도로 올라왔고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나 떨려. 지환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떨자. 사람을 살리는 답이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단순했어요. 영나는 그날 밤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을 때 세상이 덜 무서워졌다. 그리고 엄마라고 적었다가 그 단어 위에 작은 하트 하나를 그렸습니다. 둘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사랑은 오래 버티는 쪽의 것이거든요. 며칠 뒤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자재가 살짝 떨어지며 사람들 발목을 스치듯 지나간 소동이었는데요. 모두 멈춰섰고 누군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사람들을 정리했어요. 여기 비워주세요. 저쪽으로 천천히. 강호, 체크리스트 나한테. 모두가 따랐고 10분 뒤 현장은 정리됐습니다. 수빈은 손이 떨리는 걸 숨기고 뒤로 돌아가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너 아니었으면 더 크게 꼬였다. 수빈은 웃으며 이럴 때 쓰라고 태어난 입이에요 라고 농담했는데요. 그 말이 이번엔 방패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들이는 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법을 수빈은 몸으로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는 오랜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컵에 물을 채우며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그 어색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정 단축 위험하지만 할 수 있겠지. 지은호가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우리 둘의 결정에 너무 많은 눈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이지혁이 곧장 맞아. 이번에는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받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조용히, 정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난 뒤에서 밀게. 그 말은 포기나 퇴각이 아니라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정하는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성숙의 문장이었고요. 밤하늘은 생각보다 맑았고 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일의 완성, 관계의 균형, 마음의 정리. 그리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지만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파도가 올 거라는 사실을요. 예쁜 포장을 한 조건이 풀어 헤쳐지고 유언비어는 다시 형태를 바꾸며 돌아올 거예요. 그 파도 앞에서 누가 먼저 울고 누가 나중에 웃을지 아직 모릅니다. 단지 분명한 건 이제 이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지혁씨, 여기 서류요. 은호야, 괜찮아. 성재야, 고마워. 영나야, 같이 가. 수빈아, 최고였다. 강호야, 잘했다. 이름이 호출될수록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있던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어 버렸는데요. 가이드라인 준수. 겉으로 보면 평범한 행정 용어였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누구의 기준인지가 문제였어요. 지은호는 문장을 3번 읽고도 느낌이 안 좋았다고 했고요. 이지혁은 줄 끝에 작은 별표 표시가 찜찜하더라고요. 별표 안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었어요. 정돈된 사생활, 정돈된 결과. 그 문장은 고성희가 자주 쓰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선명했는데요. 지원을 명분 삼아 통제의 문을 살짝 열어놓은 장치 둘 다 그걸 알아채고 말았던 거죠. 지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룰 때 들이미는 잣대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우리 기준을 먼저 세우자라는 답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둘은 추가 합의서에 현장 자율 결정권 조항을 제안했고 사생활과 업무 판단을 공식적으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붙였어요. 서류는 단정했는데 마음은 단호했죠. 박성재가 초안 검토를 도와줬고 오탈자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성재는 수정본을 넘기면서 아주 조용히 웃었는데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깔끔하다. 깔끔한 문장은 칼보다 세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였어요. 칼을 겨누는 대신 문장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그 무렵 박성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었고요. 박진석은 늘 호탕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호탕함이 아들에겐 가끔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박진석은 사업은 스피드야라며 늘 밀어붙였고 정돈된 사생활 같은 말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먼저 전화를 걸어 성재야, 너 괜찮냐라고 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억측 같던 사적 커넥션 이야기가 어쩐지 아버지 귀에도 들어간 거죠. 성재는 짧게 괜찮아요라고 했고 박진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괜찮다는 말은 대개 괜찮지 않다는 소리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가 특유의 박진석식 위로였는데 성재는 그 순간 조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싶어요. 의외로 솔직한 말이었고 박진석은 크게 웃으며 그 말이면 됐다.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호탕한 응원이었지만 그 뒤에 근데 내 주변 사람도 너만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 주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았죠. 이 말은 칭찬인지 경계인지 그 사이 어딘가였다는 걸요. 집에서는 김다정과 이상철의 온도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서툴게나마 다가오는 연습을 시작했고 다정도 받아주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다정은 부엌 식탁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사람들끼리 밥을 먹자는 뜻이었죠. 이상철은 처음엔 뻣뻣했지만 둘째 주부터는 본인이 먼저 장을 봐오더라고요. 된장찌개는 내가 할게.
투박한 손이 냄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김다정은 사람은 바뀌는구나라는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도 그 자리에 가끔 합류했는데요. 조옥래는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게 다야라고 했고 김장수는 밥상이 평화요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큰 말보다 작은 습관이 집안을 붙들더라고요. 이수빈은 현장에서 더 자주 이름이 불렸는데요. 수빈 씨, 클라이언트 측 연락 좀 연결해요. 수빈 씨, 저쪽 스폰서 문의 들어왔대요. 수빈은 낯선 용어들을 빠르게 익히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 조절에 능해졌어요. 지금은 부드럽게, 오후엔 단호하게 같은 감각 말이죠. 한 번은 스폰서 담당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요. VIP 동선의 로고 노출을 더 크게라는 말에 수빈이 천천히 웃으면서 그럼 그만큼의 책임 조항을 같이 키워야 하거든요라고 돌려줬어요. 말끝이 까칠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명확했는데요. 상대가 먼저 물러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본 지은호는 저건 내가 못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했어요. 사람은 참 묘해서 못하는 걸 누가 대신하는 걸 보면 안도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오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진짜 고마워요. 수빈은 대답 대신 현장 사진 하나를 보냈어요. 언니, 오늘 하늘이 예뻤어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숨기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중이었는데요. 공모전 2차 합격 통보가 비공개로 들어왔고 최종 심사 전 인터뷰 요청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문제는 인터뷰 일정이 고성희의 후원사 만찬과 겹친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겹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란은 식탁에 앉아 달력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느 쪽을 고르면 누굴 덜 아프게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잖아요.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덜 아픈 길은 없어. 그냥 내 길을 골라. 이 간단한 대답이 영란을 이상하게 안정시켰습니다. 그럼 인터뷰. 영란은 그렇게 결정했고 고성희에게 미리 알렸어요. 엄마, 나 그날 인터뷰 있어. 고성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 대신 인터뷰 내용은 내가 먼저 보겠다. 조건은 늘 조건을 데려옵니다. 영란은 숨을 들이쉬고 엄마 읽을 수는 있는데요. 고칠 수는 없어요 라고 붙였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딱 소리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녀가 서로를 성인이자 성인으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현장 쪽으로 다시 그림자가 다가온 거예요. 물건 몇 상자만 지나가게 해라던 이들이 더 노골적으로 조건을 들이밀었거든요. 이번엔 강호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여긴 안 돼요. 그러자 상대가 웃으며 누나는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질문은 사람 심장을 먼저 건드려요. 강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맞받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카페 알바생 민우가요. 민우는 예전에 이들이 가게에 와서 증거 남기지 말아라고 말했을 때 계산대에서 일부러 크게 주문받는 척하며 녹음을 시도했던 그 친구였죠. 민우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난번도 있고 오늘 것도 있어요. 녹음 파일에는 거칠지만 명백한 협박과 거래 제안이 들어 있었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츠릴 차례는 아니네.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팀은 법률 상담을 요청했고 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겁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요. 겁이 나도 도망치지 않는 연습은 그날로 한 단계 올라섰어요. 며칠 뒤 스폰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회의의 문장을 선점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 자율 결정권을 지키는 선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어요. 대신 정돈된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계약서에서 빼주세요. 사생활을 평가하는 잣대가 협업의 도구가 되면 결국 누구나 언젠가는 모욕당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여러 시선이 오갔습니다. 누군가 요즘 트렌드는 오너십과 이미지가 같이 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짧게 받았어요. 트렌드는 바뀌는데 기준은 오래 가잖아요.
이 말은 칼을 뽑는 대신 칼집을 보여주는 방식의 반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노트에 한 줄을 적어두었어요. 가이드라인은 기준이 아니라 권력이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꼭 필요할 문장이었거든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모두의 기운이 빠져갔는데요. 마지막에 작은 돌파구가 생겼어요. 스폰서 측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습니다. 대신 일정 준수를 위해 주간 리포트 공개를 약속해 주시죠. 내부만. 감시와 신뢰 사이의 타협처럼 보였고 팀은 내부 공개 범위와 구체 항목을 직접 제안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남에게 끌려가기보다 우리가 기준을 쓰자는 쪽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고성이가 아주 부드럽게 웃었어요. 말 잘하네요, 두 분. 칭찬 같았지만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말이 세면 결과도 세야 해요. 떠나는 뒷모습 뒤로 박영나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강인함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버거운 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영나는 혼잣말로 웅얼거렸죠. 나는 말보다 내 그림으로 새질래. 그날 밤 지은호와 이지혁은 사무실에 남아 리포트 포맷을 만들었는데요. 항목은 단순했어요. 진행률, 리스크, 대안, 책임자. 이 네 가지로 모든 보고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책임자 칸이 늘 빈칸으로 남는 조직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름이 적히면 마음도 같이 적히는 법이더라고요. 첫 표에 이지혁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재 검수 기준 강화 이지혁. 그 옆칸에 지은호가 적었어요. 결정 구조 축소 운영 지은호. 둘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눈에 보이는 약속은 늘 사람을 다독이더라고요. 며칠 지나 중간 납품이 시작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호탕한 웃음이 먼저 들어오더니 이야, 현장 냄새 오랜만이다. 라는 인사가 뒤따랐죠. 모두가 잠깐 긴장했는데 박진석은 누군가를 찾는 눈빛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지은호 씨가 누구야? 지은호가 나서자 박진석이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 성재가 요즘 덜 힘들어하더라. 고맙소. 직설의 칭찬이었는데 지은호는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덜 힘들게 해보려고요. 박진석은 크게 웃더니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짧게 덧붙였죠. 스폰서는 스폰서고 일은 일이야. 결국 남는 건 결과다. 거친 응원 같은 말이었고 그 말이 현장에 이상한 탄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결과를 믿어주는 순간 사람들은 잠깐씩 초인처럼 움직이거든요. 문제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늘 생기는 예기치 못한 돌발이었습니다. 작은 하자들이 연속으로 발견됐고 일정은 다시 팽팽해졌어요. 그때 이수빈이 또 한 번 존재감을 보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대체 인력 한 팀이 아니라 동선 재설계예요. 수빈은 A사 세장으로 그날의 동선을 다시 짰고 이 구간만 비워주세요. 대신 오후 3시에 인원을 몰아넣어요라고 제안했어요. 지역이 잠깐 놀랐습니다. 그건 현장을 오래 본 사람의 감각이었거든요. 수빈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수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 눈치 빠르잖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담이었어요. 사람을 오래 보던 눈이 일을 보는 눈으로 옮겨오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신고해둔 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민우의 녹취가 결정적 참고 자료가 되었어요. 물건 몇 상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증거 남기지 마라라는 말이 어떤 취지였는지 조사 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죠. 강호는 밤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는데요. 이번엔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에게 전화가 와서 강호야, 오늘 밥 먹었니? 라고 물었고 강호는 웃으며 엄마 나 요즘 밥 2공기 먹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만으로도 엄마는 알았어요. 우리 아들, 지금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말은 요즘 그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었어요. 스폰서십 확대하는 내부 조정 끝에 현장 자율 권한 조항을 그대로 살린 상태로 통과됐습니다. 고성이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명을 했고 끝나고 나가는 길에 박성재와 짧게 눈이 마주쳤어요.
고성이는 성재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성재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다만 너도 우리 편이길 바랄 뿐.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면서도 소속을 묻는 질문이었죠.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나는 누구의 편이기 전에 내 선택의 편이어야 한다. 찢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리고 큰 파도가 예고도 없이 밀려왔는데요. 사생활 가이드라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어느 기자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협의체 내부 문서가 도는 바람에 프로젝트 팀, 사생활 관리 서약 논란 같은 제목이 달린 기사 초안이 언론사 두 곳에 동시에 전달됐고요. 다행히 공개 전 단계였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박성재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자. 덮으려 하면 더 커진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팀은 회의실에 모여 성명을 썼어요. 요지는 단순했어요. 사생활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며 우리는 현장 자율권을 지키는 조건으로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차별적 기준도 허용하지 않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눅눅하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다듬어졌어요. 배포 직전 한 문장이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이 문장은 이지혁이 제안했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문장은 뒷감당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써야지. 둘 사이에 짧은 미소가 오갔습니다. 성명 배포 직후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했네요. 다만 후폭풍은 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몇몇 스폰서는 브랜드 리스크를 이유로 로고 노출 범위 조정을 요구했고 일부는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와중에 한 스폰서가 지원을 늘렸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지켰다는 이유였어요. 지은호가 메일을 3번 읽고도 믿기지 않아 하자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세상도 가끔은 수학처럼 움직이네.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다죠. 계산은 우리가 했는데 선택은 그들이 했네. 계산과 선택 사이에 사람의 품이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이지혁과 이상철이 둘만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조촐한 안주에 소주 한 병이었는데요. 이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릴 때 너한테 뭘 많이 가르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더 많이 배우는구나. 이지혁이 피식 웃었어요. 아버지, 그건 서로예요. 둘은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툴지만 투박하지 않은 대화를 했어요. 김다정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행복을 오래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행복을 오래 붙들려면 빨리 넘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며칠 후 최종 공개 납품을 앞두고 주간 리포트 첫 번째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어요. 결정 구조를 줄여 품질을 지켰다는 대목이 설득력을 얻었고 사생활과 업무 분리 원칙이 명확하게 읽혔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때로 공격받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군가를 상처 없이 이기려면 논리가 아니라 상식으로 가야 하더라고요. 상식은 느리지만 한번 세우면 거의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즈음 박영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였나요? 영나는 잠깐 생각한 뒤 숨기는 거요라고 답했어요. 숨기면 진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죠. 그럼 지금은요? 영나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덜 숨기게 돼서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그 답변은 기사 제목이 되었고 공유가 빠르게 퍼졌어요. 고성희도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을 곱씹듯 읽었고 마지막에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거실 창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덜 숨길게. 어느 방향의 선언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겠죠. 그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불량 자재 일부가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수량은 크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일정 단축 합의 이후라 한 번의 삐걱임도 크게 증폭되던 때였거든요.
지은호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원인 규명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예요.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대체 라인 열자. 내일 새벽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팀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와중에 지강호가 작은 영웅이 되었는데요. 납품처 동선 중 병목 구간을 먼저 발견해 트럭 대기를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지강호는 그냥 뭔가 막힌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알았어요. 그건 그냥이 아니라 일의 감각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정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호야, 너 오늘 늦니? 강호는 웃으며 엄마 오늘은 진짜 늦어야 되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래 늦어라. 다만 먹고 늦어라라고 했고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5시쯤 자재가 다시 들어오고 첫 대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박성재가 현장에 따끈한 죽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밤샘하면 속 버린다. 그는 모두에게 한 그릇씩 건네며 본인은 가장 늦게 받았어요. 이건 너네가 먼저. 그 순간 누구도 이 사람을 경쟁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팀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성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성재. 씨가 빠진 호칭이었고 성재는 그걸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진한 반응일 때가 있잖아요. 아침이 밝자 주간 리포트 2호가 내부에 공유됐고 스폰서 협의체에 자동 발송됐어요. 그 서류맨 아래에는 짧은 코멘트가 붙어 있었어요. 밤샘은 시스템의 실패를 가린다. 재발 방지책은 다음 주에 보고. 이건 이지혁의 문장이었고 지은호가 좋다라고 승인을 찍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가차없는 기준 그게 둘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정오 무렵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기자에게 전달됐던 사생활 서약 기사 초안이 내부 검토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유는 간단했어요. 서류 해석의 오류와 당사자 입장 반영 미흡.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상식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이겼다는 사실이었죠. 박성재는 이 소식을 듣고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보다 문장이 세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첫 납품 구간의 결과물이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깔끔하다, 과감한데 안정적이다. 결정 구조가 줄어드니 책임이 선명하다. 칭찬의 방향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디자인이나 콘셉트보다 일하는 방식에 칭찬이 쏠렸어요. 그게 이 팀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로 알아채고 있었거든요. 축하 메시지 속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지은호 마음을 오래 붙잡았어요. 발신인은 김다정이었고 내용은 짧았죠. 은호야, 내가 우리 집도 살린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따뜻해서요. 누가 누구의 집을 살리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져 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팀은 야근 대신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큰 소리로 웃진 않았지만 자주 미소가 번졌어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다음 주 리스크는 뭐 같아요? 누구도 취하지 않았고 아무도 긴장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 리스크. 우리가 아니게 되는 거요. 칭찬에 취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이 팀의 갑옷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려 할 때 고성이가 박영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결국 문이 열렸고 영나가 먼저 인사했어요. 엄마. 고성이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인터뷰 원고였어요. 읽어봤다. 고칠 건 없다. 영나는 놀라 눈을 깜빡였고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죠. 내가 내 길을 고른 게 기쁘다. 다만 내가 내 뒤를 지키는 방식이 서툴 수 있다. 그 말은 거의 사과였고 거의 사랑이었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사랑은 길이보다 방향이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공모전 최종 발표가 예정일보다 빨라졌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졸였고 특히 이지환은 이유 없이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더라고요. 왜요? 라고 묻자 이지환이 웃으며 좋은 일은 하늘에서 오니까요 라고 했어요. 농담이었는데 진심이었고요. 발표 당일 영란은 손을 꼭 쥐고 결과 페이지를 열었고 합격이었어요. 화면을 본 순간 영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지환이 먼저 말했죠. 축하해. 그 말만으로 충분했어요. 고성이는 딸의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고 그 2번에 모든 말이 들어있었어요. 박영란은 눈물을 참다가 살짝 웃었고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누군가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죠. 숨기지 않기로 한 약속이 한 사람의 미래를 열었다. 하지만 이야기라는 게 늘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새로 열린 문은 또 다른 바람을 데려옵니다. 스폰서십 확대에 대한 외부 평가가 본격화되면서 팀 내부의 피로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작은 실수도 몇 배로 확대 해석되는 시기였거든요. 바로 그때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조사 도중 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장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우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팀은 일단 일에 집중했고 동시에 법적 대응 라인을 촘촘히 유지했습니다. 겁을 흘리지 않는 태도가 겁을 물러서게 만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이 아들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버지다. 수요일 가족밥. 내가 메뉴 정해라. 이지혁은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김치찜이요라고 답했어요. 이상철이 곧장 오케이라고 보냈고 김다정은 그 대화를 보고 웃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김치찜이면 밥 2공기라고 맞장구 쳤고요. 아주 사소한 메시지들이 오가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사생활이라는 말이 다음엔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현장 자율이라는 신념이 또 어떤 시험을 치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서로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내지. 박성재의 조용한 결심은 어디에 닿을지, 박영라의 새 길은 고성이와 어떻게 공존할지, 이수빈과 지강호의 성장은 어떤 모양으로 팀을 단단하게 만들지. 궁금해서라도 눈을 떼기 힘든 지점으로 이 사람들의 화려한 날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름을 자주 부르며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가면서요. 지혁씨, 오늘도 같이 갑시다. 은호야, 내일도 오늘처럼. 성재야, 고맙다. 영나야, 축하해. 수빈아, 든든하다. 강호야, 잘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모두가 속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킬 거야.